지금부터 2019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정규일 부총재보와 이완석 조사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조사담당 부총재보 정규일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한국은행 2019년 하반기 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고 교역 신장세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성장과 교역이 모두 금년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포함한 국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과 내년 중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각각 2.2%와 2.5%로 전망하였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 2.2%는 지난 4월 발표한 전망치 2.5%보다 0.3%포인트 낮아진 것인데, 이는 1사분기 실적이 지난 전망에 못 미친 점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과 성장세 둔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정부 소비는 재정지출 확대를 감안하여 소폭 상향 조정한 반면 설비 투자와 수출은 미중 무역 분쟁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민간 부분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금년에 비해 성장 흐름이 나아지겠으나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지속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향후 성장 전망 경로상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먼저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등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무역 분쟁 심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 가능성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중 0.7%, 내년에는 1.3%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 0.7%는 지난 4월의 전망치 1.1%보다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된 데다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 측 요인과 전기료 한시 인하 등 정부 정책 측면에서 물가 하방 압력이 증대된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금년 중 0.8%, 내년에는 1.2%를 기록하며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물가 전망 경로에는 다음과 같은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세 지속 등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 의료 등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 내수 증가세 둔화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압력 완화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금년의 경우 590억 달러, GDP 대비 3%대 중반입니다. 내년에는 585억 달러, GDP 대비 3%대 초반입니다. 이 수준을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요약하자면 지난 4월 전망 이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수출과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도 낙관하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우리 경제는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향후 성장 및 물가 경로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사국장이 이번 경제 전망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국장 이완석입니다. 2019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전망의 주요 전제가 되는 대외 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월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세가 조금 더 완만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유로 지역의 성장률과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성장률이 금년에 비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계경제 성장 전망에는 미중 무역 협상, 중국 경제의 성장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세계 교역도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과 그에 따른 투자 심리 약화 등으로 금년 중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후 내년에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지난 전망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진 2.2%로 전망하였습니다. 금년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조정한 것은 1, 4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친 점과 최근 급변한 대외 환경의 영향으로 설비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금년 중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소비심리 개선 지연 등으로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 투자는 IT 부문 업황 부진,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 투자도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공사 물량 축소 기조가 이어지면서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상품 수출의 경우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년에는 설비 투자와 수출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건설 투자의 감소폭도 축소되는 등 금년에 비해 성장 흐름이 나아지면서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취업자 수는 금년 중 20만 명, 내년에는 18만 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업황 부진이 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는 금년 중 0.7%, 내년에는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금년 중에는 수요 측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화된 데다 국제 유가,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 측면과 정부 정책 측면에서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공급 측 하방 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간접세 인하 종료 등으로 정부 정책의 영향도 줄어들면서 금년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겠으나 오름세는 지난 전망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역 수출 품목의 수출 여건 악화, 세계 교역 신장률 하락으로 상품 수지 흑자폭이 축소되면서 지난해 764억 달러에서 금년과 내년 중 각각 590억 달러, 585억 달러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전망 보도자료와 경제전망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오전에 총재님께서 간략하게 언급하신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감안한 잠재 성장률 추정 결과를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발표 시기가 금년 4, 4분기부터 기존의 1월, 4월, 7월, 10월에서 2월, 5월, 8월, 11월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음 경제전망은 2021년 전망을 포함하여 금년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경제전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조선비즈 조구님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하향 조정하시면서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률도 이렇게 조정을 하셨는데 상반기가 특히 2.3%에서 1.9%로 좀 대폭 내리면서 좀 그 이유가 뭔지 우선 궁금하고요. 요 조정된 수치로 봤을 때 2분기 성장률을 어떻게 좀 추산해 볼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그 이번 전망의 배경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전에 총장님께서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셨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4월 전망할 때는 전반적으로 그 당시 우리 경기가 올 초 들어서면서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 다음에 반도체 경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전망할 때는 이제 그게 조만간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것도 타결될 거라는 그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분위기였고, 또 IMF 같은 경우도 그걸 반영해서 4월 경제 전망을 할 때 이제 이 중국 성장률을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들어가지고 5월 10일 날인가 이 미국이 대중 관세를 25%로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화웨이를 이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전에 기존에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어떤 그 중국의 내수 둔화랄지 글로벌 교역 둔화, 그 다음에 반도체 경기의 어떤 그 조정 과정이 이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다시 한번 IT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이후에 전반적으로 수출이랄지 투자 이런 면에서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그 지표들이 안 좋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상반기 이 어떤 우리 그 성장률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올해 그 전반적인 성장률도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번째 질문이 2분기 성장 어떻게 될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 1,4분기가 이제 발표되면서 1,4분기 그 당시 속보치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8%, 그 다음에 잠정치가 이제 1.7%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실적이 안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상반기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뭐 1,4분기 것과 이번 상반기 것을 해서 되게 뭐 유추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정확하게 지금 이게 뭐 나온 저희가 뭐 통계를 하는 어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확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통계국에서 발표를 하겠지만은 아마도 뭐 한 전년 동기 대비로 2%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모니터링 결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김현주 기자입니다. 이번에 그 성장률 발표 시기를 2, 4, 8, 11월로 바꾼 이유 배경을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랑 추경을 일부 반영했다고 아까 총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반영했다는 게 뭐 정확한 수치로 나오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뭐 대외 여건이나 이런 게 많이 변화했다고 하셨는데요. 반도체 회복 시기가 그럼 올해 하반기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내년 상반기로 밀렸다고 봐야 하는지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두 번은 저희 조사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망 발표 시기를 이제 지금 기존에 1월, 4월, 7월, 10월에서 2월, 5월, 8월, 11월로 이제 조정한 이유는 이제 뭐 크게 보면 좀 전망의 정도를 제고하겠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주요 지표들이 월말 월초에 대부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되게 월초에 이제 그 실무경제 동향은 그 전달 거를 모니터링 하거든요. 근데 지금 1월, 4월, 7월, 11월에 이제 10월에 금통위는 중순에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15일을 전후로 있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고 배경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분석하는데 사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근데 지금 저희가 2, 5, 8, 11월 금통위는 대개 그 월말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충분히 분석할 시간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같이 지금 대외여건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런 그 여건 변화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잘 해야지만 전망의 정도를 제고할 수 있는데, 좀 저희가 시간상 부족한 것도 있고 하고, 또 일부 이제 지금 저희가 주 50시간을 시행하게 되면은 이제 좀 시간상의 약간의 제약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전망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좀 뒤로 그러니까 그 시간적 여유가 있는 2, 5, 8, 11월에 하는 걸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그 다음의 전망, 예를 들어서 이제 2021년 전망은 내년 그 1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전망월을 바꾸게 되면은 저희가 1월에 할 그 다음의 전망을 11월에 해서 좀 더 땡겨서 발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여러 가지로 좀 커뮤니케이션도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전망하는 월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에 관해서는 오전에 총재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조치가 구체적으로 강도가 어떻게 되고 또 더 강화될지 또는 축소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수치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망에 반영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던 거고요. 단지 이게 저는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어떤 하방 리스크 쪽에 가깝고 그런 것들이 그 경제 주체의 심리라든지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칠 테고 불확실성 영향을 줄 테고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일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수치로 정확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투자라든지 수출 전망을 할 때 그런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는 아무래도 전망을 저희가 할 때 좀 보수적으로 그걸 잡게 됩니다.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전망에 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반영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지난 4월 전망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역이라든지 금액 같은 게 전혀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 이제 국회에 제출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 내역도 알고 있고 금액도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국회에서 언제 어떤 금액이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러니까 통과되는 시기나 내역에 따라 저희가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거에는 좀 보수적으로 그 전망에 이번 추경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 어느 정도의 성장 영향을 줄지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세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래 그 낸드 반도체 하면은 낸드 플래시와 디램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17년 상반기에, 디램 같은 경우는 18년 상반기에 이제 가격이 피크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제 그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뭐 내수 둔화 플러스 이제 또 IT 부분으로 화해이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뭐 늦으면은 올해 말 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일본의 최근에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한고은입니다. 오늘 잠재 성장률 같이 발표해 주셨는데요. 그 직전에 발표해 주신 2016년, 20년의 수준이랑 지금 뭐 새롭게 내주신 게 있는데 그 이전에 발표됐던 게 뒤로, 그러니까 이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떨어지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수치가 그 전에 봤을 때 그 후반기에 뭐 잠재 성장률보다 더 떨어진 건지 혹시 더 떨어졌다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마 전망 그러니까 자료에 보시면은 16년부터 20년까지 지난 전망, 그러니까 2년 전에 발표했을 때는 이제 2.8에서 2.9로 수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보시면은 2.7에서 2.8 정도로 0.1%포인트 이렇게 하락한 거로 추정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시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19년, 20년이 2.5에서 6 정도 되는 거로 보실 수,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5년 동안에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팀장님 더 추가 설명 있으세요? 19년, 20년만 본다 그러면 비슷하게 0.1%포인트 정도 낮아진 걸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 김혜성 기자입니다. 이 하반기 전망하실 때 이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셨다.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뭐 그걸 수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 조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중미 간의 미중 간의 이 무역 갈등이 앞으로 계속 안 좋을 수 있는 그러니까 4월에 전망하실 때는 좀 그래도 나아질 거라고 보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그렇게 안 좋을 것이다라고 감안을 하시고 성장률을 전망하신 건지 그런 걸 좀 더 좀 클리어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일본과의 분쟁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뛰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분기에는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수출을 전망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신 건지 아니면은 계속 1분기, 2분기처럼 안 좋을 것이다. 매출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고 이렇게 좀 전망을 하신 건지 뭐 좀 그런 걸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숫자에 얼마를 반영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하다 보면은 뭐 설비 투자가 얼마, 수출이 얼마라고 딱 숫자가 나오는 건 처음부터 나오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어떤 레인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하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는 저희가 어떤 때는 좀 낙관적인 숫자 쪽에 그를 쓸 수도 있고 조금 보수적인 숫자를 쓸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쪽에 좀 더 그러니까 또 좀 저희가 이제 또 중점을 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뭐 얼마를 또 줄였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4월 전망할 때는 오히려 좀 낙관적인 기대가 있었고요. 뭐 사실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게 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그 전제는 지금 상황이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간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로 알고 있고 저희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전제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와 관련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일본과의 그런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디램 같은 게 조금 이제 반등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추세가 바뀌었다고는 아직 보기에는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또 이제 예전 추세대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단은 그게 올라가는 쪽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반등 정도이다. 그렇게만 지금 감안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